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메모리 반도체하고요, 시스템 반도체가 동반적으로 빅사이클에 진입을 한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 유망 섹터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반도체가 호황을 접어들었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메모리 쪽, 그러니까 D램 쪽이죠. 자, D램 쪽 보면은 최근 DDR4 D램 현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3.45달러까지 올랐다 그러죠. 근데 D램의 고정 가격이 2.85로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부터 고정 거래가 상승 기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D램 쪽이 반도체 D램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초호황이 1분기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비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요, 전 세계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되면서 중장기 설비 투자 확대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전망이에요. 자,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크게 좋아지면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 이어서 중소형주에도 확산이 된다라는 것도, 최근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 주가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일부 종목은 또 역사적인 신고가 갱신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과연 이제 어떠한 종목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지, 아까 말씀대로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도 마찬가지고 이 메모리 D램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이 전공정 장비주 관심을 가져줘야겠죠. 자, 그리고요, 이 대만의 TSMC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설비 투자를 2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조 원 넘는 돈을 투자를 하겠다 했죠. 작년에 18조 9천억을 투자를 했으니까는 한 70% 정도인가요? 큰 폭으로 증가, 설비 투자를 늘린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SMC하고 거래하는 국내 업체들 있죠? 그 세 개 회사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서 TSMC 관련 정보,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 극자외선이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대부분이 이 극자외선으로 가고, D램도 DDR5 같은 경우에는 EUV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해서 미세한 공정이 갈수록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 EUV가 채택이 돼야만 된다 해서 EUV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또 파운드리 쪽 미세화되면 될수록 패키징 쪽도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도 해서 전공정 EUV 패키징 TSMC 관련 종목 군도를 섹터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전공정 장비주들을 보면요,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가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추정 집계한 1분기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업종 10개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추정치를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증가한 1조 1000억대가 나타나서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중에 그러면 전공정 장비주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 7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3종목을 꼽으라면은 유진테크, 원익, IPS, PSK인데요. 유진테크는 1분기 영업이익이 171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정도, 50배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된다는 내용이고, 원익 IPS는 1분기 영업이익이 523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하고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 되었죠.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이 PSK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남은 이 포토레스트를 제거하는 드라이 스트립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분야 국내 점유율 80%, 세계 시장 점유율 24.9%였어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PSK도 이 극자외선과 연계된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많이 올라간 종목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제 못 올라간 종목군 중에서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유심히 봐달라 그랬어요. 종합지수가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날 크게 하락했는데 덜 빠졌기 때문에 어제 종합지수가 크게 떠도 안 오른 반도체, 우리가 해서 어제 유진테크, 원익 IPS 언급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항상 따라다니지 말고 많이 시장에서 이슈화 되는 종목군들 중에서 조정받을 모습, 누가 주가 관련 흔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줘야지만이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요 아래 노란색 부분은 회원가입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또 대형주에서 중소형 종목 장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하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EUV 극자외선 관련 종목인데요. EUV는 기존 불화 아르곤을 대체하는 차세대 반도체 노광 기술로 10나노 이하 반도체에 필요한 미세 회로 패턴을 그리는데 필수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 파운드리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필수 기술이면서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DDR5 기술로 넘어가면서 EUV 적용이 본격화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여기 보면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는 대부분 EUV로 가고, 거기서 지난번에 대만 TSMC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매출 구성 비중을 보면은 이 초미세 공정인 5나노 사업 비중이 지난해 3분기에는 8%였는데 한 분기 만에 20%, 그러니까 극자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파운드리는. 근데 D램 반도체인가는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DDR5는 EUV가 줄을 이룰 전망이고, 삼성전자가 작년 3월 1세대 10나노급 DDR5의 EUV 공정을 시범 정한 뒤이어 올 하반기에 선보일 DDR5 D램과 모바일용 LPDDR5부터 EUV를 본격 도입하고, 하이닉스도 요번에 노광 장비를 들여놨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세대 10나노급 DDR5부터 적용을 EUV 장비를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EUV가 지금 이제 대세 메모리건 파운드리건 대세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고, 거기에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보통 EU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 생산하고 있죠. 가격이 한 대당 2천억인데 2천억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수요도 많은데 공급이 지금 부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대만의 TSMC도 그렇고 서로들 2천억짜리를 사겠다라고 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적인 이쪽은 이제 주도를 하는 거고, 국내 업체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마스크 쪽, 그리고 펠리클 쪽, 그리고 검사 측정 장비 연관된, 그죠?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보통 극자외선 마스크가 장당 8억에서 10억인데요. 이 마스크는 지금 이 SNS택이 지금 개발 중에 있죠. EV용 마스크를 현재 SNS택이 개발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고, 마스크 보호덮개인 펠리클은 개당 3천만원을 호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두 군데 SNS택하고 FST가 개발 중인데, SNS택은 단결정 실리콘 기반 펠리클을 개발 중에 있고, FST는 여기 보면요, 이 폴리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로 EUV 펠리클을 개발 중으로 현재 90% 수준의 투과율을 달성했으면 상반기 시제품이 양산을 할 계획이 돼서 기술력이 좀 더 앞서고 있는 기술이 앞서고 있는 것이 FST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두 종목 다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포토레지스터 EV용 쪽은요, 지금 동진세미캠이 개발을 하고 있죠. 아직 동진세미캠 EV용 쪽은 아니지만은 이제 불화 아르곤 쪽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 중에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EV용
포토레지스터 3위 공급사로 이미 개발도 안 했는데 이미 선정을 해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개발, 국산화를 해라. 니네 물건 쓸게서 아마 국산화가 빠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서 동진 세미캠도 이 극자에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대세 상승 때 특히 반도체 2차 전지는 내가 많이 올라간 거를 잠깐 매수해서 타이밍을 못 잡았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더라도요, 이 종목들은 작년뿐이 아니라 올해도 저는 이제 시장을 주도한다 했으면 시간만 지나면은 내가 산 가격대 이상으로 올라가서 최소 본전 내지 수익을 보고 나오는데, 이게 조정 빠질 때 한 달, 두 달을 견디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조정 받을 때 들어가라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어서, 이 타이밍만 잘 보면 언제든지 내가 비싸게 수익을 낼 수 있다 해서 지금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타이밍만 잘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한번 종목들 볼까요? 자, 원익 IPS. 자, 오늘 장대 양봉 빼면 어제 종합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얘는 플러스, 그죠? 강보합 150원으로 끝났었죠. 그래서 상당히 나빠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안 빠졌기 때문에 어제 종합지수 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누가 주가 관리하니까는 관심을 가져달라는데 오늘 9%죠. 저는요, 반도체가 이제 이제 빅사이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고, 또 조정을 고점 부분에 잘 받았기 때문에 오늘 뭐 거래가 많아서 좀 단기 과열은 진입해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진테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유진테크도 오늘 거의 7% 가까이 올랐는데 2,500원, 그죠?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이라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PSK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FST. 자, 오늘 좀 윗골이 좀 달아주게, 오늘 장중에 7.7%까지 갔다가 한 3.2%인데, 자, 수급적으로 기관들 매도가 조금 물량이 조금 꼬이는 모습이죠. 97,000주 매도. 하지만 저는 뭐 역사적 고점이 지난 6월달 고점이 39,000인데 돌파는 되는데 한번 살짝 좀 눌러주고 갈 가능성이 오늘 좀 수급 상황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서, 좀 중장기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흔들리더라도 저는 끌고 갔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좀 내일 오전에 좀 플러스 코인 나오면은 뭐 한번 팔아줬다가 한 21선 정도 내려오면은, 그죠? 저는 21선까지는 뭐 깨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죠? 그래서 뭐 내일 아침에 플러스 코인 매도했다가 21선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단기적으로는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렇게, 그죠? 지금, FSD 봤고요, 그죠? 동진 세미캠, 그죠? 그리고 SNS텍. SNS텍도 조금 뭐 상대적으로 EUV 관련 종목이 좀 덜 올랐지만은 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 충분히 나면서 갖고 손해보고 계시는 분들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패키징 관련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넷패스인데요. 이제 지지난달서부터 넷패스를 강조를 많이 해드리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전체 비중의 30%를 놓되 메인으로는 삼성전자를 넣어달라.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넷패스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냥 단기적으로, 그렇죠? 접근을 해달라면서요. 이 세컨 종목으로 올해 성장이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상당히 움직임이 지난 연말에 나오고 계속적인 지지부진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번 그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패스는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 후공정의 모든 서비스, 그러니까는 먼저 펌핑, 그죠?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를 회사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현을 했어요. 고객사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죠. 넷패스가 주로 패키징하는 제품은 스마트폰용 이 전력 반도체인데요. 작년에 상반기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크게 줄면서 이 스마트폰용 반도체 패키징 수요도 감소해 실적이 부진이죠.
지난 3분기까지 영업손실이 누적으로 50억인데 4분기에는 흑자가 나면서 1년 전체적으로 소폭 흑자가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이 패키징 하는 기술은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을 주력으로, 그죠? 고객사의 칩을 패키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기술력이 있는 이 패널 레벨 패키징, 그러니까 PLP 부분을 이 넷패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또 지금 공장을 지면서 양산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요, 이 패널 레벨 패키징은 웨이퍼가 아닌 패널 단위로 칩을 패키징을 해서 비용을 크게 절감을 한다는 내용에서 올해 PLP 공장이 완공이 되고 양산이 본격화 된다라면은 이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업체 리더십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지금 현재 북미 반도체 제품을 테스트 중인데 3월께 납품이 본격화가 시제품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만약에 이 PLP 부분이 양산화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이 PLP 기술만 놓고 보면은 세계 지금 패키징 1, 2 업체인 대만의 ASE 그리고 엠코 등 경쟁사가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회사 관계자가 강조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향후에 5년간 일정 규모를 투자를 준비 중에 있으면 현재 6위권인 고급 패키징 순위를 2023년까지는 톱3로 올리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우리가 넷패스가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부분이라든지 올해 크게 턴어라운드가 된다 해서 우리가 세컨 종목으로 우리가 너도 염두에 둬도 된다는 말씀드렸고, 또 지난해에는 유럽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NSP에서 패키징 물량을 또 수주를 했다는 해서 넷패스, 저는 계속적으로 올해는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니까는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두 번째 세컨 종목으로 반도체 종목으로 포진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 30% 정도 물량을 줄여달라 했는데 오늘 아마 우리 회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오전에 30% 다시 재매수 신호가 나갔어요. 넷패스 우리가 길게 크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패키징 업체로 LB세미컴, 하나마이크론은 삼성 쪽에서 아마 퇴사한 직원들이 제가 만든 회사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LB세미컴은 아마 LG그룹 쪽하고 조금 연관되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전반적으로 다 패키징 업체들은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관심을 갖되 넷패스를 주로 하자라는 말씀드려요. 이게 이제 넷패스의 이제 이 영업이익 전망치인데, 작년에 영업이익 한 17억 정도인데 올해는 646억, 내년에는 1000억대,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죠. 기술력도 세계, 그렇죠? 기술력인 이 PLP 부분이 올해 양산화되면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 될 수 있다. 계속적인 관심 갖고 지난번에 매도한 물량 다시 채워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TSMC하고 관련 종목이죠.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0조 원 넘는 돈을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 국내 3개 회사 정도 있다죠. 원위 QNC, 리노공업, 코미코 등이 TSMC 양 매출 비중이 10% 정도 수준에 달한다라는 내용이죠. 리노공업, 우리가 이제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 리노공업 어제 주가가 못 올라갔지만 주가 관련 흔적 역력하다,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검사에서 어댑터 역할을 담당하는 핀, 소켓과 초음파 진단기용 의료기기를 부품을 공급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여기 내용 보면요, TSMC와 삼성전자의 고객사이기도 하면서 리노공업은 TSMC의 7나노 공정 양산과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앞으로 5나노, 지금 5나노가 아까 대만의 TSMC가 비중이 8%에서 20% 됐다 그러죠. 5나노, 3나노 공정 양상이 예상이 되는데, 이와 함께 리노공업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리노공업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았고, 원위 QNC 같은 경우는요, 이 석영 퍼즐을 이용해서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대만의 자회사인 WQT를 통해서 TSMC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미코도 마찬가지죠. 세정비 코팅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회복과 파운드리 산업의 성장으로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특히 반도체 공정 미세화에 따른 부품 세정 코팅 중요성이 확대로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뭐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에 법인을 보유를 하고 있어 대부분의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가 고객사여서 파운드리 투자 증대는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특히 이 현재 미국 힐스버러에 신규 공장을 설립 중이면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이게 올해예요. 올해 상반기 완공 후 하반기부터 실적 기여가 가능하겠다. 지금 대만의 TSMC도 미국에 공장 짓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삼성도 오스틴 지역에 증설한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수혜, 코미코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우리가 TSMC 관련 종목 리노, 원익, 코미코 계속적인 관심 가져달라고. 이러한 종목들을 올라갈 때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종의 모습에서 누가 주가 관련 흔적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들어가서 매수해서 뭐 5%고 10%고 20%고 수익 나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네페스죠. 오늘 2,600원 상승한 46,400원.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예요. 자, 근데 오늘 거래량이 160만 주. 비록 이제 뭐 과거 평균 거래량보다는 많지만은 최근에, 그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이유로 치면 꽤 많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과열 기미가 없다. 그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많겠죠. 한 200만 주 물량이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난 장중 고점이 이 47,750원이니까는 이 본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좀 물량이 나오지만은 저는 충분하게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서 뭐 내일 좀 흔들리더라도 저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자. 우리가 이 네페스는 우리가 이 세컨 종목 삼성전자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하나 마이크론, 그죠? 오늘 뭐 주가 움직임 없었지만은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뭐 LB세미콤도 마찬가지죠. 오늘 한 4.3%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리노05, 리노05 오늘 7% 상승했고, 원익 QNC 5.2%, 그죠? 예. 이 종목군들이 다 지금 TSMC하고 관련된 종목, 코미코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전반적으로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건 이제 IS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이제 말씀드린 종목. 자, 시장은 크게 떴는데 얘는 못 올랐다. 근데 이 종목은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이 영역에서 왜 남들 빠질 때 안 빠졌기 때문에 어제 못 뜬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거래량 넘으면서 큰 폭의 상승세였죠.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최소한 내 포트폴리오에 한 30% 정도, 그리고 2차전지 20%, 그리고 뭐 카카오라든지 우리가 말씀드린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콘텐츠에서 뭐 한 10% 정도, 그죠? 그리고 바이오 정도에서 10% 정도, 그리고 비대면이 5G가 됐던 스마트폰이 됐던 10%,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친환경 자동차 쪽에서 한 10% 정도, 그리고 10%는 현금 정도가 유지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조금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요,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안 받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작년뿐이 아니라 올해도 반도체 2차 전지가 주가 되고 나머지 두세 종목을 겸상하면요, 아마 수익을 크게 작년만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것이 어저께 방송을 통해서죠, 최근에 덜 빠지고 오늘 덜 오른 종목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다 거의 반도체 종목군들인데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조금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또 지금 중소형 개별 종목 화려한 장세가 제도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유리하실 거여서 지금 유료 회원에 안내인데 3개월에 150만원, 1년에 400만원이에요. 하루에 한 3세 정도 정보 제공이죠. 오늘 우리가 네페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오전 시황, 1시 50분 정도의 오후 시황, 그리고 9시 전후로 우리가 이제 브리핑이 나가는데 오늘 한 8시 한 50분쯤이었죠. 네페스에 대해서 지난번 매도한 물량 다시 재매수하라고 문자 나갔었죠. 예,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 나가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시장의 주도주를 눌림목에서 타이밍을 많이 잡아드리니까는 아마 조금 수익 내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한은행이 있죠. 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신 다음에 요 핸드폰 번호로요 성함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의원으로 가입했습니다라고 문자를 찍어주시면 제가 이제 내일 오전에 그렇죠? 입금이 확인이 되면 연락을 드려서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어떻게 정보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비중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